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구슬을 성장한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 권원, 이게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토지 사용 승낙서. 그래서 많이 들어보는 단어들이죠. 투자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 권원이 이 법률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준비 사항도 다르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크게 뭐 얘기하면 토지 사용 승낙서고 그 각각의 용어가 비슷비슷합니다. 유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그때그때 뭐 케이스를 해석하셔도 되지만은 우리는 실전 투자에서 사용 권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정리해서 보니까 5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그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벨로퍼, 토지개발 엑스포트 과정에서 주택법이라든지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등을 보면은 사용 권한이란 말 참 많이 쓰게 됩니다. 즉, 사업 부지와 관련해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 권한 확보 여부 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근데 그중에서도 토지 소유권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언어를 보면 무슨 뜻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언제 나오냐니까 이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창고를 짓는다든지 창고 아니면 공장 여러 가지 지을 수 있겠죠. 카페든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게 땅이고 이거는 건물이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법정수상권 얘기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땅과 건물에 대한 권리가 다르다는 거죠. 다릅니다.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 사용 권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뭡니까? 내가 내 땅에 내 건물을 지으면은 토지 소유권이죠. 토지 소유권이죠. 그런데 내 땅에 남이 짓는다. 그러면 이건 남이 지을 때 내 땅에다 아무나 지을 수는 없죠. 그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사용 권한.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 권한 확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한 등기와 이 건물에 대한 등기가 다릅니다. 물론 아파트처럼 집합 건물도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용 권한 직역하자면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법률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5가지 법률을 준비했는데 많은 얘기도 또 있을 겁니다. 근데 5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법률입니다. 정리하면 주택법입니다, 먼저. 주택법을 보니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주공칙 제가 얘기하거든요. 주, 공, 칙. 이거는 규칙이죠.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법, 령, 조례가 아니죠. 법령 규칙인데 이거 규칙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16조에 입자 모집 요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 했냐면 사업 주체는 대지의 사용 승낙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지의 승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땅이 있습니다. 근데 대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그러니까 토지주랑 이 사업 주체가 이 건물에 대한 주체가 다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건설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땅의 주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입주자를 입주자가 뭡니까? 이 분양받는 사람들이죠. 모집하기 전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낙서 받는 거는 건축은 되지만은 분양할 때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예외적인 것은 국가가 하는 일 예외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이거는 되는 거구나. 이렇게 분양하기 전에 그 아파트 같은 거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동의는 서면 동의서에 토지 소유자의 지정하고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 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 날인도 하고 그다음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이건 또 뭡니까? 동의를 보는 겁니다. 이런 거 동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다필로 서면 서면 등의 방법이 있고 신분증명서 합본 첨부한다. 이거는 소유자죠.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지장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확인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도시개발법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어디서 보냐면 대통령을 정하는 권한이란 토지 사용 순납소도 있고 토지 매매 계약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시면은 토지 사용 순납세를 받아도 되네. 이렇겠죠? 조금씩 다릅니다. 법률에 따라서. 건축법. 요게 이제 중요하죠. 건축법. 건축법이 중요합니다. 뭐 어떤 내용을 우리는 건축법을 많이 얘기하니까 디벨로퍼 뭐 창고 개발이든 뭐 어떤 그 카페라든지 체육시설 건축 허가를 많이 받죠. 주택법은 뭡니까? 주택법은 사업계 승인이죠. 그러니까 주택법, 아파트 이건 뭡니까? 사업계 승인을 받는 거죠. 근데 오피스텔이라든지 지산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거는 뭘로 합니까? 건축법으로 가거든요. 물론 건물법도 있지만 건축법을 기본적으로 간다고 보면은 건축 허가를 가죠. 건축 허가. 건축 허가를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걸 중요시할 겁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1조의 건축 허가. 건축 허가를 받으라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 권한이 없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얘기 뭡니까?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원칙은 뭡니까? 이게 원칙이죠. 앞에가 원칙이죠. 이건 예외 아닙니까? 예외? 그렇죠. 예외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1번에 보니까 1호에 보니까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대지를 사용하시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이게 뭡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죠. 대지 사용 승낙서 이런 거죠.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또 조건 또 붙었네요.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땅이 있습니다. 이거 다세대를 지어있어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분양하는 거죠. 그렇죠? 분양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토지의 소유권을 이거는 분양 목적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서 내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런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이건. 이거는 뭡니까? 이건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다가구는 뭡니까? 이 단독주택이니까 거기에 이제 임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구입니다. 이럴 때는 사용 권한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이 건축 허가에서 뭐 디벨로퍼 토지 개발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뜻이 이제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했겠냐면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예외죠. 그러면 우리가 실전에서 많이 혼동스러워하는 것이 원칙도 있고 예외가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둘 다 된다. 물론 둘 다 되죠. 그렇죠? 둘 다 된다. 근데 지자체 입장에 봤을 때는 둘 다 된다는 것보다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둬야 될까요? 바로 원칙이죠. 그쵸. 원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예외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해 볼 때는 우리가 한글말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동시에 있으니까 둘 다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 원칙을 고집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해야 우리가 개발이라든지 토지 개발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보면은 조건부도 물론 살펴봐야겠지만 단서 조항도 물론 살펴봐야겠지만은 늘 기본은 뭐다? 원칙이 기본이라는 거.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이 점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그 설계 사무소를 통해든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제가 그 심도 있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민감한 내용도 하고 실전 팁이고 이게 돈 되는 팁이죠 완전. 이걸 이해하고 못하고가 이 어떤 디벨로퍼의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토지 개발에.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만 알아도 실전에서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 뜻을 알고서 이 담당자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묻지 마라. "여기 되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원칙도 이해하면서 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축법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차도법이 나왔습니다. 건축법도 하나 있는데 여기 그 뭐랄까 요거 그 토지 사용 승낙서죠. 근데 차도법이 나왔습니다. 차도법은 뭐라고 하냐면 시행 규칙에 있습니다. 그쵸? 허가 신청서의 서식, 차도법. 차도법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도법이 뭐냐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쭉 지나갔습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이게 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을 많이 다니는 법정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도로라고 할게요. 지방도로. 법정도로입니다. 근데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땅을 도로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냅니다. 왜? 농업진흥지역에 중간 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사도법으로는 허가를 받으면 낼 수 있어요. 사도법이 이런 뜻입니다. 개인 차도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법정도로로 기부채납 형식으로 법정도로 기부채납 완전한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지도 받을 수도 있어요. 완전한 기부채납 조건이 아니지만 기부채납 조건으로 누구나 같이 쓸 수 있게끔 마을 이 사람들을 이 마을에 있는 분들을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나온 법이 사도법입니다. 그래서 사도법을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고수죠. 그쵸. 이 농업진흥지역 또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진짜로 확인해야 된다. 이게 있고 그때 뭐라 됐냐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토지 사용 생략서죠. 근데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뭡니까? 사조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사용기간 정확하게 그다음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 권한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해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기본 서류 양식이 있네. 꼭 들어가야 될 양식이. 다른 거는 일반적인 양식인데 이거는 또 사도법에서 나와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구분 안 해서 그렇지 막상 이제 가면은 이런 걸 제출하겠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5가지를 우리가 개발해서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5개의 법률상의 사용 권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5개 있는데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른 법률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권한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실무적으로 잘 정리하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용 권한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그 사용 권한을 요구하면 어떻게 어디까지 범위가 되겠죠?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이게 꼭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이 샘플 자료가 있는지 샘플 서식이 있는지 물론 뭐 지자체 융통성 있게 해 주기도 하지만 가끔 그 서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든지 이게 있습니다. 먼저 어디까지 범위 효력 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인제 만약에 이 A 땅이에요. 명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도로를 냈어. 도로를 냈습니다. 근데 도로를 내는데 도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여기다가 뭘 또 넣어야 돼요? 뭐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넣을 수도 있겠죠. 이거에 대한 사용 승낙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충분히 확인해야 되는 거죠. 뭐 포괄적인지 아니면 토지 사용 승낙서 목적이 있는 건지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 권한이 어떻게 보면 그 남의 땅을 저렴하게 거의 공짜식으로 쓸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조심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조심할 게 뭡니까? A하고 A 땅을 B가 사용 승낙을 받았어. 근데 주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었죠? 그 사용 승낙서는 개인 간의 사용 승낙서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주인이 바뀌시면은 B 씨는 사용 신청서는 어떻게 되지? 사용 권한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쟁이 없으려면은 사용 권한은 어떻게 말끔하게 정리하지? 이런 게 늘 연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뭐가 되는 거예요? 분쟁이 되고 다툼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용 권한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전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토지 개발의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죠. 사용 권한을 의미를 뭔지, 근데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범위를 측정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누구나 듣는 많이 듣는 요 토지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듣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 깊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정리했으니까 잘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고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